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파이혁명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시장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TSMC가 차세대 2나노 공정 가격을 무려 50%나 올린다고 발표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인상이냐면요. 여러분이 매달 내던 넷플릭스 구독료가 갑자기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뛰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게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테슬라랑 23조 원짜리 계약을 따냈고요. 증권가에서는 3분기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2배 넘게 뛸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TSMC가 왜 이렇게 대폭 가격을 올렸을까요? 여러분 혹시 단순히 욕심내서 올린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가 있어요. 먼저 설비 투자 비용이 천문학적이에요. 이 나노 이하 초미세 회로를 만들려면 ASML이 독점 생산하는 하이 NA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필요한데요. 이게 한 대에 5천억 원입니다. 5천억 원이요. 이게 얼마나 비싼지 감이 오시나요? 일반 극자외선 장비가 2천억 원 정도 한다고 했을 때 하이엔에이는 그것보다 2.5배나 비싼 거예요. 이건 마치 중고 경차 한 대 살 돈으로 벤츠 S클래스를 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설비만 비싼 게 아니라 설계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구개발 비용이랑 인건비도 미친 듯이 올라가요. 한마디로 돈이 물 쓰듯이 들어가는 거죠. 그럼 TSMC는 왜 이렇게 강기를 부릴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독점적 지위 때문이에요. TSMC는 현재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이 70.2%예요. 그리고 3나노 이하 최첨단 공정은 사실상 독점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AMD, 애플 같은 빅테크 기업들은 높은 가격을 내더라도 TSMC를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대안이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독점의 힘입니다. 마치 여러분 동네에 편의점이 하나밖에 없어서 컵라면 가격이 조금 비싸도 그냥 사야 하는 것처럼요. 여기서부터가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TSMC가 가격을 올리면 누가 웃을까요? 당연히 경쟁사인 삼성전자겠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왜 고전했는지 아시나요? 삼성전자는 사실 3나노 공정을 먼저 개발했어요. 기술적으로는 문제 없었죠. 그런데 수율 문제 때문에 대형 고객사를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매 분기 조 단위로 돈을 까먹었습니다. 조 단위요. 이게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파운드리 사업부가 회사 전체 실적에 발목을 잡았던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로 열심히 돈을 벌어도 파운드리에서 구멍난 독에 물 붓기 하는 상황이었죠. 마치 알바로 100만 원 벌어도 월세로 50만 원 나가는 대학생 같은 처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 2나노 공정에서는 전략을 완전히 바꿨어요. 뭐냐고요? 바로 가격 경쟁력입니다. 업계 분석에 따르면 TSMC의 2나노 웨이퍼 가격이 약 3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약 4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이걸 약 33% 할인한 2만 달러, 2,700만 원 정도로 책정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나요? 그럼 삼성전자가 손해보는 거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삼성전자의 똑똑한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파운드리 시장에서 2위 기업이 1위 기업보다 비싸게 팔 수는 없어요. 이건 마치 동네 중국집이 아무리 맛있어도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비싸게 팔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럼 이 전략이 먹혔을까요? 네, 대박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거든요. 23조 원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인지 상상이 되시나요?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건설 비용이 약 20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공장 한 개 지을 돈보다 더 큰 계약인 거죠. 이건 마치 여러분이 직장 생활 40년 동안 벌 총 수입을 한 번에 받는 것과 비슷한 임팩트예요. 테슬라는 차세대 자율주행 칩 AI6을 삼성전자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하기로 했어요. 향후 8년 반 동안 최대 8,250만 개의 AI 칩을 공급할 예정이거든요. 8,250만 개요. 이건
대한민국 인구보다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테슬라가 현재 AI5는 TSMC 3나노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AI6은 삼성전자로 갔을까요? 바로 가격입니다. 박상욱 신영증권연구원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웨이퍼 가격이 경쟁사 대비 약 33% 할인된 거라고 분석했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같은 성능이면 더 싼 곳을 선택하는 게 당연하죠. 마치 여러분이 이마트에서 할인 행사하면 거기서 사는 것처럼요. 이게 삼성이한테는 엄청난 전환점이에요. 왜냐하면 테슬라라는 빅네임을 확보했다는 자체가 다른 기업들한테 신뢰를 주거든요. 테슬라가 쓴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품질 보증서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적 얘기를 해볼게요.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3분기에 영업이익 10조 원 클럽에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10조 원 클럽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나요? 삼성전자가 한때는 분기마다 10조 원 넘게 벌던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분기 동안은 그 문턱을 넘지 못했어요. 이건 마치 프로야구 선수가 타율 3할을 넘기느냐 마느냐의 차이와 비슷해요. 상징적인 의미가 크거든요. 현재 증권가 컨센서스는 매출 83조 5,515억 원, 영업이익 9조 7,524억 원이에요. 전년 동기 대비 6.2%, 전 분기 대비 무려 108.6% 증가한 수치예요. 전분기 대비 100%가 넘게 증가한다는 게 상상이 되시나요? 이건 여러분이 한 달에 200만 원 벌다가 갑자기 400만 원을 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월급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실적 반등의 핵심 동력은 뭘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 급등입니다. HBM 생산이 확대되면서 범용 메모리 공급이 부족해졌거든요. 그리고 서버용 D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DS투자증권은 D램 상승 사이클이 내년까지 지속될 거라고 전망했어요. 두 번째는 파운드리 사업부 적자 폭 축소예요. 2분기에 4천억 원에 그쳤던 반도체 부문 영업이익이 3분기에는 크게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키움증권은 반도체 부문만 5조 6천억 원을 예상했어요. 여기서 잠깐 경쟁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SK하이닉스는 3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여요. 하나투자증권은 매출 24조 7천억 원, 영업이익 1조 2천억 원을 추산했거든요. 11조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나요?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보다 더 높아요. 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보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잘 나가는 거죠. 이건 마치 부산이 서울보다 인구가 많아지는 것만큼이나 충격적인 상황이에요. 왜 그럴까요? 바로 HBM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거든요. 엔비디아한테 HBM을 독점 공급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마치 카카오톡이 메신저 시장을 장악한 것처럼 SK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쥐고 흔들고 있는 거죠. 반면 삼성전자는 HBM에서 뒤처져 있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물량을 따내지 못했죠. 하지만 최근 HBM 3위를 양산하기 시작했고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이에요. 그럼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SK하이닉스의 선두지위가 워낙 확고하거든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해요. 삼성전자의 생산 능력이 훨씬 크니까요. 이건 마치 마라톤 경기와 같아요.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앞서가고 있지만 삼성전자가 체력이 더 좋으니까 후반부에 역전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변수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는 거 아시나요? 10월 1일 0시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자동으로 셧다운에 돌입하거든요. 현재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하원 내 강경 보수파인 프리덤 코커스가 강력한 지출 삭감을 요구하고 있어서 단기 예산안조차 진전이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마치 부부가 저녁 메뉴를 정하지 못해서 둘 다 굶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럼 셧다운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백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요. 국립공원이 폐쇄되고 여권이랑 비자 발급이 지연돼요. 장기화되면 소비심리 위축, 고용 불안정성,
기업 신뢰도 하락 등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이건 마치 동네 마트가 갑자기 문을 닫아버려서 사람들이 생필품을 못 사는 것과 비슷한 효과예요. 당장은 괜찮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지는 거죠. 그럼 주식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다행히 과거 사례를 보면 단기 셧다운은 미국 증시나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었어요. 시장은 이걸 일시적 정치 이벤트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요. 특히 기술주 위주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건 삼성전자한테도 단기적인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어요. 현재 투자자들은 달러 강세, 국채 금리 등을 주시하며 리스크 헤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실적 전망이나 증권사 컨센서스 같은 정보들 사실 매일매일 바뀌거든요. 특히 반도체 같은 업종은 변수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증권사 리포트만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파이 혁명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증권사 리포트 요약부터 시작해서 외국인 매매 동향, 기관 포지션 변화, 급등주 알림까지 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거든요. 혼자 분석하면 힘든데 같이 하면 훨씬 수월하거든요. 관심 있으시면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해 보세요. 가입 조건도 없고 100% 무료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얘기해 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게요. 삼성전자 실적을 얘기할 때 반도체만 보면 안 됩니다. 디스플레이 사업부도 중요하거든요. 삼성 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견고한 폴더블 폰 시리즈 판매량에 힘입어 양호한 실적이 예상돼요. 그리고 애플용 폴더블 OLED 공급 준비 작업도 한창이에요. 애플이요. 여러분, 애플이 폴더블 폰 만든다는 얘기는 이제 공공연한 비밀 아니겠어요? OLED 패널 중에서도 고부가 제품으로 꼽히는 게 바로 폴더블 OLED예요. 이 비중이 높아지면서 회사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거라는 분석이 나와요. 이건 마치 치킨집에서 일반 치킨만 팔다가 갑자기 프리미엄 한우 치킨을 추가로 팔기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예요.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예요.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증권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3분기 LG 디스플레이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633억 원이에요. 일부 증권사들은 영업이익 전망치를 4천억 원대로 높였어요. 평균 컨센서스가 4,354억 원까지 올라서 15분기 만에 가장 큰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거든요. 15분기요. 이건 거의 4년 만이에요. 4년 동안 군대 다녀오고 복학하는 시간이죠. 왜 이렇게 좋아졌을까요? 중소형 패널 호재가 이어지고 있어요. 스마트폰, TV에 이어 IT, 웨어러블, PC 등으로 수요처가 확대되고 있거든요. 이건 마치 피자 가게가 매장에서만 팔다가 배달도 시작하고 온라인 판매도 시작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TSMC가 이 나노 공정 가격을 50%나 올렸습니다. 이건 설비 투자 비용도 비용이지만 독점적 지위를 활용한 거예요. 엔비디아, AMD, 애플 같은 빅테크들은 높은 가격을 내더라도 TSMC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됐어요. 삼성전자는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계약을 따냈고요. 엔비디아, 퀄컴 등 주요 기업들과도 지속적으로 협상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도 기대되고 있어요. 증권가 컨센서스는 영업이익 9조 7,500억 원 정도인데 일부에서는 10조 원 클럽 복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급등이랑 파운드리 사업부 적자폭 축소가 핵심 동력이에요. 다만 SK 하이닉스와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HBM 시장에서 뒤처져 있는 게 아쉬운 부분이죠. 하지만 4분기부터 HBM 3위 공급이 본격화되면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 셧다운 리스크가 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영향은 제한적이었거든요. 디스플레이 사업부까지 전방위로 개선되고 있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의 펀더멘털 개선 스토리가 유효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시장 변화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대응하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뉴스만 볼 수도 없고 증권사 리포트만 읽을 수도 없잖아요. 직장도 다녀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하는데 말이에요.
저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혼자 다 챙기기에는 정보가 너무 많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파이혁명 텔레그램 커뮤니티에는 시황 브리핑, 포지션 변화, 손실 종목 상담, 급등 종목 추천, 트레이딩 뷰 공유, 다른 주식 시장 소식들을 실시간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하며 같이 분석하고 같이 버티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거든요. 반도체 가격 변화부터 시작해서 파운드리 수주, HBM 경쟁, 미국 정치 리스크, 환율 변동, 중국 시장 상황까지 혼자서 다 추적하기는 정말 어려워요. 커뮤니티에서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분석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결국 혼자 버티기보다 같이 준비하기가 훨씬 수월하거든요.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혼자보다 친구랑 같이 하면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처럼요. 가입 조건은 없고 100% 무료입니다. 수수료도 없고 유료 전환도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정보 공유하고 같이 분석하는 커뮤니티예요. 관심 있으시다면 고정 댓글 링크 통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파이혁명 TV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파이혁명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